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이어서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저번에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관련된 세 가지 이론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 세 가지 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챕터들도 분명히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특별히 챕터 2 First Language Acquisition 이 챕터에서는 따로 Issues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지금 First Language Acquisition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페이지 35페이지부터 챕터 2의 거의 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슈가 35부터 48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13페이지, 14페이지 정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제가 좀 중요한 이슈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competence and performance 이슈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그 lang and parole 할 때 소시르의 lang and parole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을 규명을 할 때 language ability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language ability잖아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능력을 갖게 되는 acquisition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건데 사실 language ability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팩터의 영향을 받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language ability라든지 language acquisition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ompetence라고 하는 것은 one's underlying knowledge of a system or event or fact. 해서 어떤 시스템, 이벤트, 팩트에 대한 어떤 기저에 깔려져 있는 knowledge.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깔려져 있다라는 거죠. 나의 competence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language competence라고 하면은 non-observable ability to do something.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ability인데 그 ability는 관찰할 수 없는 ability를 우리는 compete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observable 한 꼭 concrete한 manifestation or realization of competence.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underlying knowledge가 있는데 그 competence가 있는데 그 competence를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performance라고 해요. 그래서 actual doing of something 이를 우리는 performance라고 하는데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competence예요. language competence인데 그 competence를 우리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연구를 하냐면 결국은 performance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writing을 하고 하는 것에 따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competence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는 부분은 competence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competence를 추측만 하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그 사람의 performance를 통해서. 그래서 competence라는 것은 is measured by observable performance. performance를 통해서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ompetence고 정말 우리의 메인 포커스는 실제 competence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슈는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comprehension 하면은 reading 또는 그러니까 listening 이런 스킬들을 얘기할 때 comprehension skills라고 얘기를 하고 speaking
writing 이런 것은 프로덕션 스킬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competence와 performance 얘기를 할 때 우리가 comprehension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competence고 production은 눈에 보이니까 performanc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istening과 reading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여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omprehension과 production 모두 우리는 performance라고 얘기합니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모든 스킬들을 우리는 performance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performance를 통해서 우리는 competence를 측정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competence가 두 종류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프로덕션 컴피턴스가 있을 거고 컴프레hension을 하기 위한 컴피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모두 퍼포먼스로 보는데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덕션 컴피턴스와 컴프레hension 컴피턴스를 다 우리는 측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이들은 그러니까 first language acquisition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보통 그 comprehension이 먼저 된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Children seem to understand more than they actually produce. produce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외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도.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그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 24시간 관찰을 해보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내가 생전 한 번도 아이한테 들려주지 않은 말을 아이가 프로듀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창의적으로 하게 되지? 라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children were able to produce certain aspect of language that they could not comprehend. comprehend 할 수 없는 거. 아이가 알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단어를 막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Children seem to understand more than they actually produce 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이슈가 nature or nurture 이슈가 있어요. 이 nature냐 nurture냐 이 이슈는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아마 가져가는 이슈가 될 거예요. 지난 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어는 정말 생득적으로 language ability라는 것은 정말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ability냐 nature이냐 아니면 nurture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인풋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시키게 되는 어떤 ability라는 것은 이렇게 nurture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동주의 입장에서든지 또 cognitive approach에서든지 입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그리고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도 모두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조금씩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이슈는 language and thought예요. 그러니까 language와 thought는 이제 cognitio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thought comes before language. 우리가 생각이 먼저 언어 발달보다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language shape the way we think.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를 shaping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인지 내가 국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이 이만큼 발달됐기 때문에 언어를 더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language come first or cognition come first? language helps cognition development
or cognition development, health, language development. 이게 어디가 먼저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해서 인지 발달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인지 발달이 먼저 됐기 때문에 언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언어 습득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language comes before thought라면 언어를 아무튼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어려서부터 언어를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인지 발달도 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어를 너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인지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된다. 먼저 인지 발달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언어 습득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양쪽의 그런 그 아이디어가 아주 팽팽합니다. 여전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학자들이 나와요. 피아제, 브루너, 대표적인 학자, 비가스키, 월프,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각각 다른 입장에 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between language and cognition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피아제는 이런 얘기를 해요. Cognitive development는 is at the very center of the human organism. Cognitive development는요. 우리 인간 오르가니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다. Cognitive development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Cognitive development가 되지 않으면 language development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제는 우리의 인지 발달에 먼저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 했어요. 그 인지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따라서 그 단계에 맞는 language acquisition procedure를 거치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cognition development는 is at the very center of the human organism and the language is dependent upon and 그러니까 cognitive development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그리고 language springs from cognitive development.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라는 것은 인지 발달에 달려 있고 인지 발달을 했을 때 그렇게 됨으로써 language development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루너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The influence of language on cognitive development. 랭귀지의 영향을 설명을 합니다. 언어가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Dialogues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Between a child and a teacher. Between a parent and the dad.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인지 발달이 달리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상대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의 어떤 랭귀지가 매우 유창해요. 랭귀지가 굉장히 유창한 부모님하고 자란 아이와 말을 거의 안 하고 과묵한 부모 그리고 말의 레벨 자체가 조금 더 낮은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란 아이와 비교를 했을 때 cognitive development를 비교를 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브루너예요. 그 다음에 비가스키는 좀 더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Social interaction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디서 나왔어? 지난 시간에. 그래요. Functional approach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비가스키는 이런 얘기를 해. Social interaction through language is a prerequisite to cognitive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의 가장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를 통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끊임없이 누군가하고 하면서 이런 인터액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인지 발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그 브루너가 얘기한 것은 language affect cognitive development. That's it. 그죠? 근데 비가스키는 그냥 language itself가 아니라 through the interaction. interaction을 통해서 엄마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풋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social interaction through language가 바로 cognitive development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Wolff가 나오고 Sapir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Sapir-Whorf hypothesis 내지는 Whorf-Sapir hypothesis 내지는 Wolffian hypothesis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다 학자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 이름을 더 먼저 쓰자 해가지고 Sapir Whorf hypothesis라고 얘기도 하고 Whorf Sapir hypothesis라고 얘기도 하고 Wolffian hypothesis라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hypothesis는 어떤 내용이냐면 each language imposes on its speaker a particular worldview. 가장 강한 그 language effect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cognitive development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 미국 사람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한국 사람은 코리안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 일본어를 쓰는 사람과 월드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Each language는 particular worldview를 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발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그 사람의 perception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language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피아제, 브루너, 비가스키, 월프 각각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르고요. 그 다른 내용들이 처음에는 cognitive development, cognition affect language 에서 language affect cognition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주장이 바로 Wolffian hypothesis죠. cognition development 뿐만이 아니라 worldview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thought와 language는 분명히 관계는 있어요. 그죠? Thought and language are seen as two distinctive cognitive operations that grow together. 어쨌든 이 language와 cognition은 같이 발달을 하는 어떤 오르가니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싱크 앤 리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을 짓기를 어쨌든 랭귀지하고 cognition은 두 개의 cognitive operation으로서 같이 발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랭귀지하고 thought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ar accident에 대한 동영상을 봤어요. 필름을 봤어요. 막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막 차 사고 나오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Did you see the broken headlight? 라고 얘기했을 때랑 Did you see a broken headlight? 라고 얘기했을 때랑 English 스피커들은 분명히 이 차이를 알죠. 여러분들도 알죠. 그죠? 내가 Did you see the broken headlight? 라고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저 사고에서 헤드라이트가 브로큰 된 게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이 말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Did you see a broken headlight? 라고 하면 broken headlight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관사에 따라서 우리는 영어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동영상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국어는 어때요? 너 브로큰 헤드라이트 봤어? 그러니까 부서진 헤드라이트 봤어? 라고 했을 때 한국어에서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 그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과 영어를 쓰고 이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language는 우리가 생각하는 cognition, thought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치?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language를 가르쳐, vocabulary를 가르쳐. eyeglasses, gun, moon, crescent moon, ship, steering wheel 이런 단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가르칠 때 이런 픽처를 사용을 했어. 선생님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eyeglasses야, 이거는 crescent moon이야, 이거는 gun이야, 이거는 wheel이야 그래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은 이 eyeglass와 이 위에 있는 이 그림과 뭐를 만드냐면 association을 만든단 말이에요. 응? 서로 관계성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봤을 땐 eyeglasses란 말을 떠오르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eyeglasses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난 이런 단어를 가르칠 때 또 이런 그림을 썼어. 다른 선생님은. 그러면 아이들은 이 덤벨이라는 거와 이 그림하고 또 연관을 진단 말이에요. 부름과 이 그림하고 그림 잘 못 그렸다, 그지? 근데 부름과 이거랑 연관을 시켜. 렐러시와 이거랑 연관을 시켜. sun이랑 이거랑 연관을 시켜. 그럼 아이들은 이 그림을 봤을 때, 덤벨이라고 하지, eyeglasses란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 어떤 언어로 어소시에이션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cognition이 달리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language와 thought는 이런 식의 관계가 분명히 밀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example을 통해서 Whorfian hypothesis는 분명히 language affect thought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linguistic relativity를 설명을 하는데 linguistic relativity는 언어에 따라서 사고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linguistic determinism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linguistic relativity보다 훨씬 더 강한 이론이죠.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worldview가 달라진다. language determine the person's thought. 이게 바로 linguistic determinism의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루게 될 이슈들 몇 가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